그렇다면 이 대미 투자금 2천억 달러 어떻게 조달할 건지 마련할 건지가 핵심일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년 분할로 투자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상승 압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간 한 78원, 결국 100원 가까이 상승한다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환율에 네. 어떤 영향이 있으면은요 이게 네.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외환시장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협상을 타결을 하면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통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금리를 한 4% 정도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200억 불을 투자한다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걸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가고 저희들은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 협상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금리 다소 좀 생경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가 나와서 이인철 소장님, 구윤철 부총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쉽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그렇죠. 2천억 달러를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는 게 큰 그림입니다. 예. 그러면 연간 200억 달러라는 게 이제 1,400원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28조 원입니다. 매년. 예, 매년. 그렇죠. 이게 내년 우리나라 SOC, 사회간접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만에 하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이제 달러로 환전한다면 외환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스와프를 얘기했던 건데 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안은 뭐냐? 예. 어떻게 200억 달러를 조달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 잘 굴려서 재테크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이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한 4,200억 원 정도 수준 예. 이제 한국은행이 굴리고 있고요. 예. KIC도 한 투자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서 해외에서 연평균 5% 넘게 수익이 나면 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산 시장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매년 계속해서 5% 수익을 낸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플랜 B는 뭐냐? 정부가 외평채,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 부채입니다. 그렇죠. 빚이죠. 정부 빚이기 때문에 예. 이게 늘어나게 되면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외화 지금 투자하고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구했던 게 이 통화스와프였거든요. 통화스와프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예. 내가 쓴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200억 달러 한도 뒀다고 해서 4% 이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외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뺐을 수 있는 건데 이건 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매년 200억, 10년 동안 2천억 달러에 대한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50에서 200억 이럴 때는 해외에 기체하는 것을 아니요. 지금 50억. 해외에서 기체를 해서 해외에서 쓰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주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년 동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이런 게 하게 될 때 이게 통화정책에 여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환율에 대한 걱정이 문제고요. 지금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미국의 정책에 각국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얘기는 이게 최대치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가 연간 150에서 200달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최대치를 일단 매년 미국이 약속한 셈이고 글쎄요. 아까 이인철 소장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실 생각은 외환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200억을.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처럼 호황, 불장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실 생각은 이런 건데요. 이인철 소장님, 우리가 미국에 안 줄 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의 대미 투자금을 확약을 했었어야 마땅하지만 매년 200억 달러라는 부분이 애초에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불러서
2천억 달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그 시작 전부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너무 큰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시작했던 거 아닌지 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거든요. 지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예. 어제는 우리가 잘 방어했네. 3,500억 달러 전액 선불이 아니네라는 기대감으로 1,43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1,42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10원 예.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 예. 다시 올랐습니다. 1,427원까지 올라서 시장에서는 야 저거 좀 느끼고 보니 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예. 정부의 설명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예. 외화자산 운용이 매년 5% 이상 수익 날리는 만무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외환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대비가 없이 만에 하나 정부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외화자산 운영 플러스 이게 불필요할 경우 이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외평차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이라면 아마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 전문가로서 몇 점 주시겠어요? 이번 관세 협상? 저는 사실은 뭐 B 플러스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B 플러스요? 예, 왜냐하면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지금 뭐 현금 투자 비중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기한이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분할까지 지금 오케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하.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거고요. 예.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터프하다. 협상가 니고시에이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끝까지 궁지에 몰리면서도 내놓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게 정말로 이제 MOU 단계를 넘어서 예. 이게 MOU 성격이 아니에요. MOU는 나중에 정말로 상황 봐서 깨더라도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페널티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45일 이내에 미국이 정한 투자처에다가 달러를 넣지 않게 되면 보복 관세가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MOU 성격 이상이기 때문에 예. 지금 2, 3일 내에 우리가 빨리 굉장히 이런 이제 협의 MOU 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세한 내목을 좀 꼼꼼히 좀 들여봐야 합니다. 경주에서 열린 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본질은 바로 이 관세 협상 타결 얘기인데 글쎄요, 만 하루 만에 미국이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정말 매년 200억 달러씩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건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5위였습니다.